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장이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도처가 지뢰밭이죠. 리세션 우려,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를 못 잡고 있죠. 금리가 그래서 더 뛸 거란 얘기도 있고, 세상에 구글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전쟁 이슈부터 해서 정말 지뢰밭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테슬라는 아마 그 트위터 인수 것만 없었으면 좀 덜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자금 조달이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근데 전기차 시장에서 아직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정리를 해주셔서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하기보다는, 지겹게 듣기보다는,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 트위터 주식도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이거는 결정된 상황이죠. 아니, 트위터 가격이 인수가가 한 54불 그 정도인가요? 이미 일론 머스크가 다 결정된 거를 갖다가 갖고만 있으면 54불인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주식이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인수를 못하는 거를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하는 게 취소되면은 벌금으로 한 $1빌리언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좀 이 동네 물가 얘기랑,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한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정치색이 없지만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짜 나이를 먹을수록 가족의 안녕을 더 신경 쓰지, 점점 뭔가 이렇게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트윗도 있는데요. 트위터에 계신 분 같은데, 이런 트윗이 좀 되게 인기가 많은데, 누가 좀 나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죠. Can someone just tell me if I'm rich or fired? 지금 왜냐면 어제 얘기했듯이 아마 감축을 할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와서 어쨌든 기업을 좋게 만들 거니까 그런 기대가 많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건지 아니면 잘리게 될 건지,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한치 앞을 못 보는, 시장도 한치 앞을 못 보고 일론 머스크의 다음 행보도 모르지만 지금 인수하자마자 이런 효과는 확실히 나오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슬라 주식은 이게 또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을 할 거다. 왜냐면 지배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지만 너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확장하는 사업에 테슬라를 담보로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혼연일체인데다가 테슬라가 완전 중심이라고. 이게 무너지면은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타격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팔았냐, 담보대출 받았냐, 그래서 마진 계산해 보면 이제 청산이죠. 마진 콜, 메인테넌스 콜 당하면은 그게 한 450불, 500불 때까지 그렇게, 벌써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어차피 일론 머스크는 대주주입니다. CEO고. 며칠 내로 폼 4 아니면 SEC의 파일링, 대주주는 거래할 때마다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그 정보를 빨리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보십시오. 아니, 이게 제일 오늘 웃겼습니다. 트위터 주식이 내려간다. 인수가 안 될 수도 있나? 아니, 가지고 있으면 확정된 가격인데, 이게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죠. 이 물가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인기가 없고, 제가 뒤에 정치적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 참 주택시장도 미국의 한 큰 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시장 때문에 아직 리세션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물가는 뛰지만 지금 주택시장이 좀 과열되는 면이 있죠. 특히 이 동네는 희한하게 더 과열되어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는 기사를 찾아보면은 조금 쿨다운 하는 게 저도 보이는데,
가격이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현재 그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는 1.5 밀리언 달러입니다. 미디언 중간값이죠. 집에. 지금 환율로 저게 그럼 얼마인가요? 뭐 한 18억, 19억? 20억에 거의 육박합니다. 이게 지난 3월에 쟀는데 계속 뛰고 있으니까 멈출 줄 모르는데요. 확실히 물가가 서울이랑 비교를 해도 한국의 중간값이 20억까지 왔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일부 강남이 그런가요? 아직 제가 한국은 감이 없지만 근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뭐 다들 이 동네 분들은 월급이 세긴 하죠. 연봉이 굉장히 세죠.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뭐 근데 그만큼 물가도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의 치킨 값이 3만 원에 난리가 났는데 여기 참 아시아인들이 참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런 치킨이나 이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주문하면 한국같이 오고 우버이츠라든지 4만 원 이하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뭘 시키면요 한 50불 그냥 나가 먹으면은 그냥 한 7만 원은 그냥 뭘 움직이면요 이렇게 가족이 움직이면은 아니 언제부턴가 진짜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 조금만 그냥 그 미니멈인 수준에서 그냥 좀 로우 레벨에서 조금만 어떻게 뭐 하려고 하면은 그냥 100달러는 그냥 10만원 12만원은 그냥 우습게 나갑니다. 그냥 움직이면 그냥 다 돈입니다. 그리고 저도 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옛날에 초기 방콕 때 3, 40억이 참 비싸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 진짜 몇십억짜리 집이 이게 그냥 노말이 된 게 아닌가.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좀만 괜찮으면 저희 와이프가 저런 스타일 좋다 그러면 그냥 한 50억은 그냥 아니 이게 몇십억이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이게 말하는 규모가 좀 미친 것 같긴 합니다. 이러니 바이든 정부가 물론 이 동네가 심하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에리어로 제가 뉴욕이랑 샌프란이랑 다 이제 겪어보니까 느낀 게 뉴욕은 맨하탄 아주 핫한 데만 더럽게 비쌉니다. 진짜 너무 비싼데 대체제들이 많습니다. 뉴욕은 외곽에 좀만 나가면. 근데 베이에리아는 너무 전방위로 그러니까 뉴욕은 한 10km 반경 10km 정도가 정말 핫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파파파팍 떨어지는데 베이에리아는 너무 전방위적으로 너무 넓은 에리아로 이게 한 50km? 60km 에리아인데 가격이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넓은 에리어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느끼는 게 다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뉴욕은 좀 스팟으로 핫하면은 이 서부는 전방위로 그냥 핫하니까 와 이거는 그냥 여기에 저도 적응해 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건 좀 뭔가 어떻게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이야 그냥 그렇게 살겠지만 렌트도 미쳤죠. 좀 괜찮은 투베드 좀 깨끗한 거 구하면은 하나로 600만 원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좀 아주 오래되거나 많은 삶의 질을 좀 이제 포기하거나 좀 나가야죠. 많이 나가면은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만 핫한데 괜찮고 깨끗하고 서비스 좋은데 구하면 월세 5,600만 원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중요한 내용을 공급이 안 됩니다. 이 베이에리어의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노는 땅이 그렇게 많은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라든지 주민투표에 허가를 받는다라든지 와보면 고층 빌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레지던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급이 약간 이런 법을 고치지 않고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릴 방법이 베이에리아에 이제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구는 좀 유입이 좀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유출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라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거의 없다 보니까 가격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리가 뛰고 지금 모기지가 지금 4% 5% 가는 상황에서도 공급할 방법이 없다. 이 동네는. 신기하게 이래저래 법으로 다 그 주민투표부터 해서 아주 요상하게 참 신기한 게 공급이 핵심이다. 여기 공급이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느끼고 있는데 참 저기 심각하다라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다 도처가 지뢰밭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트위터로 돌아와서 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얘기를 안 했던 게 무서웠던 게 야, 마지막에 이 CNN은 철저히 일론 머스크를 까는데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박살낼 거라는 거를 좀 그럴 가능성을 두고 I suspect he will destroy the platform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데 이제 자꾸 댓글 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니까요. 아주 공화당 지지자들이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저도 요거는 좀 놀랐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다시 재점화되는 게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주 이분도 지뢰밭인데요. 도처가 다 그냥 다 지뢰인데 이분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울 마약과 불륜과 형수와의 관계부터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전쟁에 우크라이나 관계 이분 랩탑에 그리고 뭐 마약부터 해서 이 사람은 진짜 한국 같으면 이런 사람이 아들이면은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의 아버지면은 대통령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철저히 이 헌터 바이든의 랩탑이라든지 이 소식이 트위터도 여기서 일조한 듯이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좌쪽으로 편향돼 있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불리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로 나오는 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를 억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유롭게 얘기를 하질 않고 일론 머스크도 그걸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느낌에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기가 좀 힘들고 아무래도 내가 플랫폼을 이거를 하나 얘기해서 진정으로 공정하게 이야기가 되면서 좀 이 언론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트위터에 이런 얘기들, 일론 머스크가 사자마자, 완성에 다다르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트위터도 여기 한몫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트위터의 최고 변호사가 뭐 난리가 나고 알파뱅크 메러에 대해서 약간 뭐 조작질이라든지 일종의 가짜뉴스라든지 아니면 진실대 일론 머스크 말대로 진짜 좋은 얘기들을 억제하고 다시 한번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진정한 프리 스피치를 생각한다. 센서십에 대해서 하도 태클을 당하니까 그 센서십은 이 미국 법에 보장되는 선에서 당연히 그건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더 그러니까 그런 센서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막으려고 하면은 법을 개정해라 이거죠. 법에 준하는 데까지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따를 거지만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벌써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게 다시 재점화되고 있거든요 수사가. 그래서 뭐 이번에 GOP가 이제 공화당 쪽이 중간선거가 좀 있죠. 이게 이기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정치적이죠. 좀 이기면은 좀 더 이게 수사가 잘 진행되는 건가요? 한쪽이 이제 좀 파워를 얻어야.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거 랩탑 스토리가 제대로만 알려줬었어도 내가 17포인트로, 왜냐면 이런 서베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적당히 들어야겠죠.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랩탑 사건에 대해서 좀 덜 알려졌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백인들이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고요. 좀 잘 살고 이런 빅테크 그룹을 통한 심지어 월가도 민주당 편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테크 그룹들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고학력 이민자를 빨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싸게요. 근데 자꾸 이제 트럼프나 이런 공화당 측에서 좀 이 문호를 닫으려고 하죠. 그런 것부터 맞지가 않고 월가는 심지어 싸게 인도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썼거든요. 심지어는 더 낮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급 제한도 제가 알기로는 너무 저임금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민자를 쓰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기업이 어떤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이윤을 따라서 엄청나게 쫓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도 굉장히 많은 인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에 좀 더 친화적인데 사실상 좋은 노예를 싸게 구하고 똑똑한 노예를 싸게 구하고 싶은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치 지형이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아주 일각의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느끼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진짜 옛날에 공화당의 이미지는 좀 잘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데
전통적 초보자들은 공화당이겠죠. 근데 상당수 지금 러스트벨트부터 해서 여전히 중부에 있는 많은 좀 힘들어진 백인들은 공화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점. 뭐 Federal Investigation이 중앙정부의 수사가 뭐 다시 이제 재점화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한부터는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뭔가 언론과 이런 압박에 트위터를 물론 AI나 그런 것들도 제가 어제 뭐 언급을 하긴 했지만 결론에 얘기했듯이 빌드업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 앞선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이 다 쥐레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는 과정이 너무 링크가 약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왠지 타이밍이 기사도 더 많이 보이고 제가 일론 머스크를 추정해서 이런 기사들이 더 빨리 보인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왠지 타이밍이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을 트위터로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벌써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이제 손을 대니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 있는 그대로를 한번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비교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